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는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오늘도 최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인사성이 밝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코너에도 늘 인사를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임금의 개념과 임금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집중하시는 또 돈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 이럴 때마다 또 변호사님도 눈도 반짝반짝 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조금 다른, 물론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좀 새로운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좀 임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로자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급원이 임금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고 노동부 쪽에 이제 고소를 하거나 이제 진정을 넣었을 때 감독관으로부터 드는 소리 중에 하나가 A는 임금인데 B는 임금이 아니니까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이런 이제 답변을 받는 수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임금이란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한 금원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월급인 거죠. 네. 월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적이고 주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도 지급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근거를 두고 항상 이제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금원을 이제 우리가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는 임금인지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회사 나갔다가 주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끊고 나서 나중에 돈을 받는 거 있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실비 변산비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이제 임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추석날 그리고 설날 때 명절에 이제 돈을 이제 지급하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상품권을 주는 게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임금으로도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정기적인 게 아니고 한 번씩 그냥 사장님이 기분 좋았을 때 그냥 주거나 그런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임금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도 봐야 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지도 봐서 임금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임금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갔을 때 조금 임금성인지 여부가 구체적인 이제 그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그럼 인센티브는 이제 인센티브는 사실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몇 프로를 준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애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센티브 어떻게 인금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성과급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임금으로 판단될 사실 이제 확률이 크고요. 네. 제가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건 결국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 수완이 좋기 때문에 자기 이제 능력에 따라 한 달에는 어떤 달에 1,000만 원 받다가 어떤 달에 200만 원 받는다. 이게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로도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금을 지급하는데도 아까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지급하는 원칙이 어떤 건가요?
우선적으로 우리 임금 같은 경우 이제 통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화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정기적으로 어떤 달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나머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뭐 구체적인 사례 제가 겪었던 사례를 통해서 네. 또 말씀드리면 어떨까 네. 싶은데 네. 지금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화 지급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정말 있었던 예입니다. 사용자는 PC방 사장님이셨고 네. 근로자는 그냥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네. 하는 학생이었죠. 근데 사용자가 이제 보니까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들었고 네. 근로자가 이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고 싶지 않겠죠. 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그때 임금 체불된 금액이 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예.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다 동전으로 10원짜리 동전으로 아, 이거 바로 뉴스에 나오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 그게 어떠냐면 이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법에서 이제 그 돈을 일단 줬으니까 그렇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예. 되는데 그렇다고 근로자는 그거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적정한 지급 수단으로 줘야 되는데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렵네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통화 지급의 원칙인데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결국 이제 김치 공장이 있습니다. 예. 김치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 근로자한테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김치를 준 겁니다. 예. 김치 맛있으니까 예. 이거를 팔라고 한 겁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이제 뭐 100명 중에 50명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만약에 10만 원 치면 15만 원에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분명히 좋을 겁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런 능력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 통화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자님한테 네. 돈을 이제 직접 줘야 되는데 네. 사회자님께서 여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네. 결혼할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여자친구한테 어차피 결혼한 사람이니까 네. 돈을 주라고. 예.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인 거죠. 그렇죠. 직접 지급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나가 돈 안 받았다고 이제 사회자님께 저한테 이제 청구를 하시면 다시 저는 줘야 드려야 되는 되고 거죠. 네. 다시 이분한테 반은 청구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한 건데 이제 전액 지급 돈 이제 다 주셔야 되는 줘야죠. 거죠. 네. 다 줘야 되는 거고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하루 이틀 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 줬으면 그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법에서 어쨌든 간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돈을 받다고 뭐 조금 이제 뒤에 받긴 했지만 돈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뒤틀리면 관계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통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또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전액 지급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임금을 지급하는데도 사용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받으시는 분들도 자기가 지금 이 요건에 맞춰서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임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그냥 임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노동 상담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으러 갈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반 지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호사님 모시고 또 변호사님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셔서 이런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의 좀 실질적인 좀 삶에 잘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좀 합당한 서로 대우를 하고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임금 체불 안 당하고 또 임금 체불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대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예,
오늘 또 변호사님과 이 시간 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